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송명리의 매사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시간은 현역 군인이 내년에 진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내년에 진급을 할 수 소령인데요. 현역 군인 소령인데 내년에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난번 공부할 적에 여명에 대해서 관이 들어올 때 그것이 직업이냐 남자에 대한 숙제를 내준 적이 있죠. 그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볼까요? 우리가 명을 볼 때 제일 먼저 뭘 본다 그랬습니까? 네, 일간을 본다 그랬죠. 이 건명은 40살인데요. 경신년에 병술월에 경우일 경진시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일간은 경금이죠. 일주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말로 따진다면, 징수로 따진다면 이럴 때 우리가 백마라고 그러죠. 말 중에서도 백마 하게 되면 기풍이 있는 걸로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네, 아무튼 경우 일주에 백마를 가지고 있는 명예입니다. 자, 우리가 일간을 본다. 그 다음에 뭘 본다고 했습니까? 월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월지를 왜 보느냐? 격국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사실은 격국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격국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격국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격국을 따지고, 또 하나는 매년 들어오는 해가 나한테 희신이냐 귀신이냐, 희신운과 귀신운의 가리는 잣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국을 뽑는다, 안다. 그래서 격국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팔자를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팔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월지를 본다고 하는 얘기는 월지 속에 들어있는 장간을 보는 거죠.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여기는 신, 종, 무가 있죠. 이렇게 본기, 중기, 초기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의 장간이 들어있을 때 어떤 것으로 잡을 것이냐, 이럴 적에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요걸 1순위, 2순위, 3순위라고 했습니다. 자, 1순위 무토가 천간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럴 적에는 다음 단계 2순위를 봐야 되겠죠? 2순위는 정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관이 있습니다. 팔자에 보니까 이렇게 병화가 투관되어 있습니다. 이럴 적에는 이걸 가지고 격을 잡으면 됩니다. 이 글자가 뭡니까? 살이죠. 평관이죠. 우리가 평관을 갖다가 이걸 나를 공격하는 게 아주 심하다서 살이라고도 하죠. 살. 네. 그래서 이건 살적이 됩니다. 네. 이 사람은 살적이다. 네. 격을 잡으면 살적인데, 그렇다면 살적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두 번째로 희귀신을 잡는다 그랬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볼까요? 자, 경금입니다. 금수, 목, 화, 토입니다. 그럼 이렇게 인비대 식자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이 격이 어디 있습니까? 평관 살적입니다. 그럼 여기가 살적이죠. 그러면 희신 쪽에 있습니까? 인비 쪽에 있습니까? 이렇게 식자간 쪽에 있죠. 식자간 속에 살적이 들어있으니까 이쪽에 인비 쪽에 오는 것이 희신이 될 것이고요. 식자간 쪽으로 만약에
세운이 온다면 이게 귀신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살 쪽에 이쪽에 오는 글자면 임비 쪽에 토나 금이 오게 되면 희신이고, 식조간 수목화가 오게 되면 이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올해 들어오는 글자가 내년이죠. 2020년입니다. 20년에 들어오는 글자가 경자년이 들어옵니다. 그럼 경자년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이 금의 글자입니다. 금의 글자가 여기에 들어오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운은 희신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전쟁하는 거죠. 전쟁할 때 아군이냐 적군이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살적이 나를 엄청난 힘으로 공격을 할 적에는 이 금의 일간이 힘이 없다거나 자기를 도와주는 힘이 미약할 적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닥치겠죠. 이럴 적에는 나를 도와주는 토나 인이나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나한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희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는 경은 나한테는 희신이 되는 글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운에 가는 희신운이 들어오는데, 그럼 지지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보기 전에 먼저 이 팔자 대운까지를 집어넣어서 팔자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팔자에 보면 내가 이 술토 하나만 가지고도 좀 살적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까지 있습니다. 그럼 옷을 화구까지 있죠. 예. 화구까지 있으니까 팔자 원국 자체에서 살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운의 집까지 또 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화가 아주 겹쳐 있는 거죠. 더블로 화국이, 다시 말하면 관살이 아주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 팔자의 대운까지 관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 관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이제 경자년에 자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좌우축을 하게 되죠. 이렇게 충을 하게 되면 이 움직이지 않던 우리 팔자를 정물이라고 하죠. 이 정물을 자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동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동물이 들어와 가지고 정물을 갖다 동하게 만들 때 이때 화가 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하게 될 때 뭐가 발합니까? 화가 발한다는 건 관이 발한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관이 발한다. 이때 발이 관한다는 얘기는 관이 나한테 흡수해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할 때 뭘 질문했습니까? 지금 현역 군인으로서 소령인데 중령 진급이 내년에 됩니까? 안 됩니까?를 질문한 겁니다. 자, 내년에 진급이 될 수 있다, 안 된다. 말한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진급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보는 게 있습니다만, 그저 쉽게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팔자를 보는 순간 금방 내년에는 진급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팔자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오가 발해서 그것까지는 좋은데, 자, 잘하는 글자가 만약에 여기에 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들어오는 게 인계가 나오게 되죠. 장관이 나올 적에 이 팔자에 여기에 이렇게 정이라든지 또 무라든지 이런 천간의 글자가 들어있다면 합과가 돼서 기물이 손상되는데 이 손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전부 다 양글자밖에 없어요. 이 팔자는 천간에 전부 다 양간밖에 투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간이 튀어나와 봤대자 합과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자가 들어오면서 좌우충이 이루어졌는데 오화는 발했지만 자는 어떻습니까? 자는 내 팔자에 신자진 수글자입니다. 이렇게 수국을 짜게 되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자, 우리 상관이 관을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파격이 된다는 얘기하죠. 네. 그런데 격을 얘기할 적에는요. 자, 격을 얘기할 적은 팔자 원국과 대운까지에서 격을 얘기하는 거지 세운에서 격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격을 얘기할 때는 팔자 원국과 대운까지에서만 격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세운이 격을 파괴하거나 격에 영향력을 주는 일은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여명이 자, 팔자에 이렇게 원국에서 을사년에 을유월에 을축일에 흰사시에 태어난 여명이 경인대운에 자 경자년이 왔습니다. 이럴 적에 이 경은 대운의 경은 을을 하나 이렇게 합반하고 또 세운에서 을은 이 경은 이걸 또 합반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합해서 생산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을과 경이 합하게 되면 뭘 만듭니까? 금을 만들게 되죠. 그런데 대운에서 대운에서 비경과 합해 있는 이 경은 생산되는 기능이 아직 있는 게 아닙니다. 종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을과 경이 세운에서 들어오는 을과 경은 만나서 생산되는 기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생산되는 기능은 어디서 생산됩니까? 대운지 아니면 월지에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을과 경과 을이 만나게 되면 합해서 금을 생산하게 되는데 금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대운지에는 지금 없습니다. 월지에 보니까 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에 금을 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에 금을 극한다는 게 뭡니까? 관성이죠. 예. 관성은 여자에게 직업 아니면 우리가 크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직업과 남자를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직업과 남자를 얘기할 때 어떤 것을 얻게 되느냐. 이런 쪽에 지난번 숙제 내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적에 우선 일간의 음의 글자냐 양의 글자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을축일에 태어났으니까 이 여명은 일간이 을입니다. 그 다음에 월지에서 얻는 글자가 사생의 글자냐 사패의 글자냐 사고의 글자냐를 또 봅니다. 자, 사생의 글자는 뭐가 있죠? 인신사해가 사생의 글자입니다. 사패의 글자는 뭐죠? 자오묘유가 사패의 글자입니다. 사고의 글자는 뭡니까? 사의 글자는 진술충미가 사고의 글자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월지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어떤 겁니까? 사패의 글자입니까? 사생의 글자입니까? 사고의 글자입니까? 자오묘유니까 사패의 글자입니다. 사패의 글자는 음의 글자입니까? 양의 글자입니까? 음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간이 음인데 얻는 것도 음입니다. 여자인데 남자를 얻으려면 양의 글자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유금이 아니고 신금이라면 양의 글자니까 이때는 정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음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음과 음이니까 살이 됩니다. 이럴 적에는 남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업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글자가 합할 적에 연에서 합하느냐, 월에서 합하느냐, 일에서 합하느냐, 시에서 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명의 관이 들어올 적에 이것이 남자냐, 직업이냐, 또는 난명일 때, 재가 들어올 때 이것이 여자냐,
재물이냐, 또는 건강이 나빠지는 사람에게 건강이 회복되는 거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는 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아직 처음 이게 배우시는 단계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명에 관이 들어올 적에, 난명에 재가 들어올 적에 이렇게 사생의 글자, 사패의 글자, 사고의 글자를 가지고 보는구나. 또 하나는 이 합해서 생산될 때 합하는 글자가 연에 있느냐, 월에 있느냐, 일에 있냐, 시에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